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안박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일선지검에서 대검까지 일사불란하게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장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이 검수완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 물가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지금 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이른바 검수안박을 아주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사실은 이 검수완박은 지난 윤석열 총장이 총장 시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총장의 직을 사퇴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수면하에 들어갔다가 최근 다시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이 밀어붙이면서 지금 검수완박이 검찰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 그럴까? 이렇게 부상이 안 됐습니까? 네네.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방탄입법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방탄입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검찰총장 출신, 정말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을 워낙 잘 아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나 이런 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약간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여러 군데. 보이지 않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신속하게, 그동안 미뤘던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전 지사, 대통령 후보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그다음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건 정말 경찰 농지할 일이요. 네네. 그것도 있죠. 법인카드,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이재명 씨도 같이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각가지 이제 정권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20년 집권한다는 그런 자기들 생각도 밝히면서 정권이 교체될 줄 모르고 무리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일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게 무리수를 뒀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면 사실은 이게 정계 개편으로도 갈 수 있는 엄청난 어떤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검찰을 빨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검수완박을 해버리자.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대체입법,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을 지금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대 근데 이것까지 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못 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소권만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공소권만. 그 뒤로 이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대범죄 수사 생긴. 근데 후속 입법은 지금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일단 이거부터 통과시키자. 수사권 폐지만 일단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가서 이제 당선인하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든지 그 차후 이제 새 국회에서 언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보면은 먼저 이제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사보임 했다는 거. 사보임이 있죠. 그 용어가 이제 어려워서 당장 듣기로는 이 사보임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양당이 있는 곳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이제 거기서 통과가 돼가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협의를 할 때 야당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넘겨서 거기가 처리가 안 되면 90일간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보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사위원은 법사위원을 사퇴하고 네. 다른 사람을 거기다 임명을 네, 해서 네, 줄여서 네. 이제 사보임이라고 네, 네,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꼼수로 많이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국회를 많이 출입했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3명, 네. 국민의힘 3명 이렇게 3대 3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무소속이 없으니까. 네네. 교섭단체끼리. 예, 하는 교섭단체끼리만 거거든요. 하니까. 그런데 이 무소속이 하나 있으면 그게 야당 몫이 하나 돼가지고 되는데. 3명이 2대 1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무소속으로 있는 양행자, 원래 민주당 네네네. 광주 네네. 출신 의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중간에 뭐 무슨 사고 일이 있었어요, 이제. 쳐가지고 예, 사고 쳐가지고 예. 지금 무소속으로 있으니까 그 양행자를 딱 법사위원으로 임명하고 그렇죠. 법사위원회에 있는 그 민주당 박성진 의원인가 이 사람은 기재위로 보내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대 3이 되면은 안 되죠. 이쪽에 민주당은 의결이 안 3이고 되는데. 여기 국민의힘은 2이 되는 거죠. 야당.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양양자 무소속. 그렇죠. 근데 4대 2가 4대 2가 돼갖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 통과해버리면 90일 절약. 바로 본회의에 올려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법사위에 처리해갖고 본회의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면 이제 본회의에서 또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 필리버스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연장할 수 있는데도 172석이고 또 이제 다른 야당 협조 180석만 채우면은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버릴 수가 예,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일단 통과돼서 바로 이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하면은 거부권이 또 있어요. 거부권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 해버리면 국회에서 이제 3분의 2를 얻어야 하는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절차 새로 또 시작되니까. 국민의힘만 해도 우선 100석이 넘으니까 200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기자하면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니까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순사, 그래. 경찰권이 지나쳐가지고 사실은 경찰이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식민지의 이제 식민지 사람들을 순사들이 또는 우리의 또 한국 조선인이 또 순사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그때는 또 군국주의 시대니까 뭐 얼마나 무서웠죠. 네,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건국을 했지만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뭐 우리 4.19 때나 이런 데 뭐 경찰이 발포하고 뭐 잡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의 이제 뭐 공안 시큐리티의 어떤 권한이 너무 세면서 이제 검찰권이 보강돼 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검찰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엄청나게 세죠.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장 정도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 이걸 다 그냥 검찰이 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검찰 동일체라 이래가지고 그냥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는 하나의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이제 갖고 휘둘렀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좋았다기보다 효율적인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뭐 형사 사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효율성 같은 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이 건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개입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정치에 대한 개입도 많았고 뭐 제 식구 감싸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가 견제할 세력이 없었죠. 그 견제 세력으로 이제 공수처를 만드는데 공수처는 뭐 아무런 역할을 지금 못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공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하나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이슈로 잡아가지고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치를 좀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7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체제가 이제 진행되어 왔고 또 장단점도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다음 정권의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그냥 왕창 대안도 마련 안 하고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검찰은 반발하는 게 일단은 제가 볼 땐 당연한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이런 중요한 어떤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바꿀 때는 외국 같은 데도 몇 년씩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말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권리 신장을 위한 그런 계획이 돼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재명 부부 지키기, 자기들 비리 감추기, 수사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뭐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이라든가 절차 모든 면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은 명분을 얻기가 좀 어려워진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뭐 지검에서부터 저 대검까지 그리고 이른바 친문검사에서부터 친윤검사까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대검이 공론화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상당히 이제 이례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검에서 이제 이 일정을 보니까 먼저 대검에서 먼저 이제 그 전국의 그 검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입법화 조치가 있다. 예.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대검이 전국 고검장 회의에 앞서가지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이제 긴급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먼저 지검장하고 지청장들한테 보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폐지하고 별도 수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도되는 등 관련 논의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문제의식을 일선과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론화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검 정책기획 과장이 김호숙 총장의 재가를 받아서 이프로스라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내부 통신망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린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별도 수사청 같은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더 줄여가지고 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그냥 일선에서 엄청난 댓글이 붙고 같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지금 거의 뭐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검난이라고 많이 검난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예. 검난이죠 사실상. 네. 실제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나서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지금 고검장 회의에서도 그 대표적인 친문검사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런 사람들도 이 검수완박 수사권 폐지에는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검사니까 사실 검사가 고시해갖고 그 어려운 고시를 해서 검사가 되고 그랬을 때 공소유지만 하러 법원만 쫓아다니라 그러면은 무슨 맛으로 하겠습니까? 수사를 해야 검사로서의 그런 역할,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권 뺏어버리면은 바지저고리 우리 흔한 말로 허수아비 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가 진짜 검사 동일체가 됐네요. 저 총장에서부터 일선 검사까지. 그러니까 뭐 평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정환 대전지검장 아주 지검장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연산군대 사헌부를 폐지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다. 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과거 조선시대 같으면 사헌부나 다름없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 권순정 이분도 뭐 과거에도 쓴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 권순정이는 저 윤석열 총장 때 대변인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것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간부들까지도 아주 고위 간부들까지도 반발하고 지금 나서고 일선 검사들이 지금 지청별로 이제 긴급 회의들을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일 이젠 고검장 회의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또 민주당이 의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검수완박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로 하면은 검찰개혁 이거 완료를 해야 한다고 그
당론을 모아갈지 어쩔지 이제 12일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12일이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6대 범죄 수사, 공직자 범죄,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런 수사를 이제 검찰에게 일단 주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고 다음 대안은 마련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의 입법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민주당은 지금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검찰은 사실은 이 경찰은 지금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찰은 굉장히 경무에 시달립니다, 사실. 경무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이런 이 고도의 범죄 수사하려면은 사실 법리 부분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법리도 정통하고 수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족탈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수사 그런 역량을 지금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그게 이제 역량이 축적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검찰의 아까 우리 뭐 잘못된 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어떤 권력의 어떤 집중, 지나친 권력화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이만큼 이제 성장한 데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훌륭한 검찰들도 많이 있었고 많았죠. 또 그 검찰이 그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우리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실은 그 전 정권의 어떤 실력자들이 다 잡혀가고 또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내고 또 재벌들 비리도 뭐 수시로 우리가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떤 효율성과 어떤 또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검찰개혁의 논의가 사실 어떻게 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권력을 억제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가 정화돼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토론하고 현장에 있는 현직 검사들 또 그리고 뭐 우리 입법의 전문가들 학계 그다음에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가 공론화가 돼가지고 국민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과 관련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웃집하고 분쟁이 있을 때 경찰에 가서 고소 고발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검찰에 가서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재판을 1심, 2심, 3심 가면서 그동안 쭉 지내온 어떤 그 관습과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그러면은 국민 전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아까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에서 90일간 시간을 연장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숙려 기간이군요. 숙려 기간이고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이런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집권 여당도 무소불위의 172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또 혹시 뭐 후유증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 상대방은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 계속 토의하고 협의해가고 그 과정에서 또 언론이 보도하고 그게 또 공론화되고 공청회도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전혀 거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입법권을 동원해가지고 그 입법권도 정치화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정치 입법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양식 있는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일부 강성파들이 지금 밀어는 붙이고 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석패를 한 데 대해서 이른바 강성 친문 밖에 있는 세력들은 지금 그게 억울하니까 이 개혁 입법이라고 내세우는 이른바 검찰 개혁 이걸 완성해 가지고 이런 보복 정치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권을 쉽게 내준 것은 이 172석 거대 여당이 된 것이 독이 돼버린 거예요. 입법 독주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등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이죠. 지금 6.1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졸속으로 진짜 이거야 졸속 아닙니까? 자기들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안으로 어떤 수사기관을 둘 것인지 뭐 이래야 하는데 다른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검찰청만 없애버리자 하면은 그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속내가 좀 드러났죠. 이제 황운하 이제 의원, 이제 여기 이제 울산 경찰청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경찰대학 일기죠. 이제 경찰청 일기인데 여기서 이제 수사권 독립 주장을 계속하고 수사권 독립의 어떤 옹호자이고 또 이제 그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하면서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그 청와대 하명 수사 같은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에 아주 그 단초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 검찰의 지나친 권력화도 문제지만 경찰도 지나친 권력화가 될 때 하명 수사를 하고 잡아놓고 압수수색하고 얼마든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 케이스예요, 지금 이분이. 검찰보다는 경찰은 더 하지요. 권력 앞에 이렇게 뭐 사냥개 노릇은 검찰은 그래도 자존심이라도 좀 있지만 경찰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5일날 자기들 의원들한테 사실은 이제 자기 관련된 그 법률안,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A4 용지 2쪽 분량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빨리 이거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뭐 나중에 거는 일단 놔두고라도 이거 빨리 하자. 그런데 이게 되더라도 국가 전체의 그 수사 총 능력 줄어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경찰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줄어드느냐 했냐 보니까 경찰은 엄청나게 업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냥 수사 업무도 있고 뭐 치안 업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큰 수사를 사실은 경찰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이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전체 국가의 범죄 수사 역량이 뚝 떨어지죠. 지금 뭐 국가수사본부라고 국수본이라고 만들었지만 뭐 옛날이나 똑같은 그런 행태니까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권력자들,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더 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국민은 나가달라는 건데, 그럼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개혁 내지는 국가 전체의 어떤 수사 시스템의 개혁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사실은 판결은 재판에서 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 형사재판을 하든지 민사재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형사재판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재판상에서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뭐 법적인 문제점들, 소송법은 또 절차법도 굉장히 복잡한 법, 형사소송법 그렇죠. 뭐 이 절차법이 뭐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 절차가 중요하냐면 절차가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식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법도 능통하고 이런 이제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하면서 이제 공소 유지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그 지휘권도 없애고 직접 수사권도 없애고 원래는 지휘도 하고 수사관들을 데리고 수사도 하고 공소도 하니까 너무 권력이 크고 여기서 정치검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 검찰의 또 그 검사장 뭐 검찰총장 이런 임명권을 이제 권력이 행정부가 가지니까 여기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맡길 수도 있고 또는 미리 서로 줄 서가지고 정권에 기대서 미리 좋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많이 했죠. 예전에는. 그래서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언론은 사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언론이 팩트를 중시하지만 팩트를 우리는 증거를 누가 주거나 우리가 찾거나 또는 또 제보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당국 강제 수사권이 있잖아요. 팩트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큰 수사가 진행되면 언론의 취재 열기는 뭐 취재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우리가 팩트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런 걸 수사권이 이용해서 없으니까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람을
뭐 바보 망신 주기도 하고 특히 우리는 저는 그 이 포토라인에 막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체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포토라인 언론이 그냥 파파라치 같이 찾아가서 취재하고 이런 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있을 때마다 그냥 강제로 그냥 세워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뭐 카메라 앞에 세우고 거기다 마이크를 들이대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죠. 네, 지금 이제 지난번 검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좀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의 당위성은 있으나 지금 이쪽 한꺼번에 이렇게 검찰의 이 권력을 다 없애고 공소유지만 하라 그러면 그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의 법률 체계나 또는 이 수사 시스템을 이게 개혁하는 건가 하는 근본 의문이 있는 거죠,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했을 경우 6.1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완전 폭망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게 하나가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중수청을 새로 설치를 했다고 뭐 그럼 그래서 거기 중수청에도 다 검사들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 중수청을 이제 청장을 임명하고 이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렇죠. 한동훈 중수청장을 딱 임명해 놓으면 우리는 더 죽어버린다. 오히려 칼자루를 윤 대통령한테 주는 꼴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12일 의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도 뭐 이 이른바 택배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 문자 폭탄에다 막 이렇게 해대고 그러니까 대놓고 목소리는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다수 뭐 이렇게 예측을 해 본다면은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과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방 통행을 할 것인가.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새 정부와 벌여야 할 협상을 앞두고 하나의 엄포용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윤 대통령 당선인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번에도 이제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나 검찰 떠난 지가 오래됐고 그것은 이제 법무부나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민생에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갖고 딱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일종의 집단 반기,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다 부담하면서 과연 민주당이 더군다나 양측의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이 돼갖고 이제 진짜 뭐 협치라는 그 명분을 지금 앞세우면서 뭔가 협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밀어붙일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여하간 하여튼 이 건에 관련해서는 수기 기간을 두고요. 더 토론하고 더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전부 나쁜 놈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수많은 일선의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검사장들, 고검장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집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290명 되는 이 검사가 우리가 키운 엘리트들입니다. 우리들의 뭐 형제, 자매, 형님, 뭐 가족 자신은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사법고시를 붙고 법대를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검찰이 임용돼서 그 안에서 또 직업훈련, 프로페셔널리즘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선배 검사들 통해서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입법과 그 다음에 행정과 사법이라는 우리 상권 분립 체제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청이 들고 일어나는 건 행정부 사실은 실무자부터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입법부도 사실은 지금 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건 정치 논리고 법을 하나 바꾼다는 게 국민의 실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숙려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그래도 훌륭한 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의원총회를 하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권력이라는 것은 자제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진짜 취임을 한 달 정도도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서도 이제 이 조국 사태 제2탄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시 그 문제를 놓고 또 뭐 광화문 집회다 서초동 집회다 하면서 또 싸울 겁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해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도약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런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 어떤 싸움으로 이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국정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 한다면은 우리 미래라는 게 아주 그냥 암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권도 물론이고 또 검찰 측에서도 양측이 다 좀 자제를 하면서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진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하는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들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